7년을 지독한 알코올 중독과 방황에 시달린 나는 동양 철학을 만나고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지금은 철학과 더불어 중독학을 공부하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치유를 돕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던 내게 공자와 장자가 전해준 말들은 이런 것들이다. 1.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둔다. 아내가 아이를 가진 지 반년쯤 지났을 때 검진을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 초음파를 본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원래 지금쯤이면 머리에 보여야 될 기관들이 보이지 않네요.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지만 태아의 머릿속은 내내 비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못되게 살아서 벌을 받나 보다. 모든 게 내 잘못 같아서 괴로웠다. 살다 보면 무슨 수를 써도 어찌할 수 없는, 그저 눈을 감고 간절히 빌며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맞닥뜨린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알 수 없기에 더 괴롭고 답답하다. 이런 상황에서 장자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둔다는 마음을 강조했다. 때마침 세상에 온 것은 그가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세상을 떠난 것은 그가 물러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태어나는 때를 편안히 맞이하고 물러날 때를 편안히 따른다면 슬픔이나 즐거움은 끼어들 수 없는 것이다. 죽고 사는 일 외에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것을 명이라고 한다. 장자는 말한다. 이러한 일들은 명일 뿐이지 당신의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했거나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저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머리에서 보이지 않던 기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아내가 아이에게 한 첫마디는 미안해였다. 무엇이 미안하냐고 물으니 아내는 말했다. 엄마가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몸에 안 좋은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아팠나 싶어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도 나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탓은 아닐까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예는 책임의 소재가 없다. 하필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답은 상당수 알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두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자.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2. 인생에서 반드시 끊어야 할 4가지. 일찍이 공자는 4가지를 끊으라고 조언했다. 공자께서는 4가지를 끊으셨으니 사사로운 의견이 없으셨으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없으셨으며 고집함이 없으셨으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없으셨다. 첫째는 사사로운 의견이다. 사사로운 의견을 내며 남의 일에 참견하면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둘째는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잘 생각해보면 세상에 반드시 그래야 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건 없다. 셋째는 고집이다. 고집에는 새 것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불통과 열어야 할 땐 열고 닫을 땐 닫는 고집상통이 있는데 늘 고집불통이 문제가 된다. 넷째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독선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이런 사람은 온 세상의 짐을 혼자 떠맡으려 한다. 그러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여유가 있을 땐 남을 돌아보고 여유가 없을 땐 도움을 요청한다. 결국 공자가 끊었다고 알려진 4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중용이다. 사사로운 의견을 함부로 표출하지 않을 것,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상통 가능한 고집을 부릴 것,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비울 것.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중용을 지키는 4가지 방법이다. 3. 가난해도 기죽지 않는다. 논어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인 자공의 대화가 실려있다. 자공이 말했다. 가난해도 아첨함이 없고 넉넉해도 교만함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자공은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큰 풍요로움을 누렸던 인물이다. 하지만 자공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니다. 어쩌면 자공이 공자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가난했을 때 아첨하지 않았고 부귀해진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면 어떠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괜찮다. 하지만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넉넉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동양 철학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는 일만큼이나 멋진 것은 자신의 처지를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빈곤과 풍요는 물질로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큰 집에 살면서 마음이 비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식은 풍부하지만 생활이 여의치 못한 사람도 있다. 불완전한 나만의 잣대로 한평생을 남과 비교하는 삶에 후회가 남지 않을 리 없다. 반면 나의 처지를 편안하게 여기고 함부로 남과 세상을 규정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4. 내가 행복해야 남의 행복도 바랄 수 있다.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마음이 불안할 때 선뜻 친구의 행복을 축하해주지 못한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못난 마음까지 든다.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장자에는 순임금과 자주지백의 이야기가 나온다. 순임금이 천하를 자주지백에게 맡기려 하니 자주지백이 말했다. 나는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 천하를 다스릴 틈이 없습니다. 숨어 살던 선비였던 자주지백은 천하를 다스려 달라는 순임금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먼저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은 에너지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철학자 양주의 사상, 위아주의와도 연결된다. 위아란 나를 위한다는 뜻이다. 이기주의가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이라면 위아주의는 먼저 나 자신을 잘 챙기는 것을 의미한다. 자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면 마음이 지쳤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나 자신에게 오롯이 관심을 기울이고 스스로를 잘 보살핀 다음에야 나의 행복도 주변의 행복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휘청이는 삶을 다잡아주는 공자와 장자의 지혜.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